예. 드디어 이 박수의 의미는 드디어 여러분들의 나래 심화 과정이 오늘 시원하게 끝나는 날이라서 예.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부터 또 우리 달릴 거고요. 너무 아쉬운 게 비가 와서 오늘 밖에 한 바퀴 좀 돌면서 같이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을 조금 넓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비가 와서 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내에서 우리가 밖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상의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이렇게 막 한번 거니는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하면서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마을 계획을 짜서 뭐 총회를 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것들을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계획을 짜고 뭐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그런 마을 현장을 어떻게 돌아보고 돌아본 결과물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예시와 제안을 이제 할 거예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메모하는 거죠. 현장을 둘러보고 나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글로 쓰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기록과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을 할 텐데 혹시라도 그 참여를 하시면 되게 좋은 게 이 기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인물 중에 진짜 기록 왕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중흥을 이끌던 시대에 조선시대 중흥을 이끌던 시대에 대표적인 천재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천재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천재를 떠나서 정말 성실하면서도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또 안 건드린 분야가 없죠. 조선 전반에 걸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저술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후대 이후에 우리가 연구하는 우리들조차도 오늘날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저술을 했고 또 방대한 양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간 생애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낼 정도로 저도 많이 내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막 이렇게 내는데 제 책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판매되는 책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정리하는 책 1년에 한 2권 정도씩 내거든요. 근데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분은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막 이렇게 탈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었죠. 누구세요? 그냥 막 찍으셔도 돼요. 조선 후기의 천재. 많은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다산정약용 선생님이시죠. 여유당 전서에 500여 권의 책이 있죠. 예. 엄청난 책의 양이고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뭐 강진이나 혹은 남양주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이제 벼슬 생활을 하고 귀향을 강진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곡산이라고 황해도에 가서 좀 몇 년 이렇게 몇 년 안 됐죠. 벼슬 생활을 좀 하신 거 이런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이 충청도에서도 활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세종에서 가까운 그 당시 이제 홍주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청양군 화성면이라고 하는 곳에 정약용 선생님이 오세요. 근데 거기 일대에 와서 부임했던 부임했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체국장인데 그 당시에는 찰방이라고 하는 충청도의 찰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충청에 한 4명 정도 있어요. 4명, 5명 이렇게 부임을 하는데 역이 금정역이라고 하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개 정도의 속역을 가지고 있는 휘하에 한 800여 명의 역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역장님이셨어요. 찰방이라고 하는 벼슬입니다.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종육품이에요. 그 양반은 자천대 오면서 종칠품으로 내려왔어요. 육품 자리에 칠품이 내려온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종삼품이었어요. 벼슬이. 삼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뭡니까? 국장급 하시다가 중앙부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중앙부처에 국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시골에 저기 어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우체국에 너 국장해 하고 가라고 간 거 이런 상황인 거죠. 좌천이 되셨는데 그게 이제 주문모 신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좌천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다녀간 곳은 다녀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따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오셔서 5개월을 살았는데 그 5개월 동안 보령 수영도 가고 그 부여 낙화암도 가고 공주에 있는 가명도 가고 아산에 있는 봉곡사 가서 강학회라고 세미나 열흘 동안 개최하고 이 예산에 천방산이라는 데 가서 그 지역의 유학자들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한산사라고 하는데 호락 논쟁이 있었던 곳에 가기도 하고 이 지역 일대 또 천주교 문제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인을 잡아들이면서 뭔가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반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주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또 이 잡아들이는 과정도 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금정일록이라고 하는 일기장 그 다음에 40여 수가 넘는 시를 통해서 가득 만들어놨어요. 그 40수의 시 가운데 어거가 없겠어요. 정말 지역에 대한 그 시대에 18세기 무렵에 18세기 후반에 그 정말 풍성한 지역에 대한 그 가치와 정보들을 거기다가 다 기록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걸 저기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너무 아깝다고 아이고 그분이 좀 말이야 우리 강원도로 좀 부임 좀 하셨으면 제가 강원도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네 부임하셨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동네 자료가 이만큼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게 기록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본인도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저희 딸내미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한 170만 원 정도 1997년에 17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죠. 디지털 캠코더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나라에 처음 나온 디지털 캠코더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찍어줬어요. 3번 찍어줬어요. 3번. 한 번은 무등 태워주고 제가 노는 거 한 번 찍고 이불에서 야이가 노는 거 한 번 찍고 잔디밭에서 한 번 찍고 3번 찍은 거 외에 제가 딸하고 놀아준 적이 없어요. 하도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지금 25살이 된 저희 딸이 24살이 된 저희 딸이 항상 얘가 갖고 있는 기억은 뭐냐면 우리 아빠는 나랑 행복하게 놀아준 어린 시절. 우리 아빠는 날 항상 챙겨주고 놀아주고 행복하게 해준 그런 아빠야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결국은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아무도 알아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록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화의 기록 과정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등록을 하시거나 했으면 그걸 통해서 추가로 더 배우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을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결과물로 남기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마을 현장을 둘러보고 그걸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느냐? 나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의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과정으로 저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충분히 동네 길거리를 걸어라. 충청도 스타일로 충분히 동네 한 바퀴 길거리 따라서 산책하자. 그래서 제가 충동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충청식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길거리 따라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충동질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대체로 많지 않은 사람들 한 3, 4명에서 5-6명 정도까지만 너무 많이 다니시면 또 떼거리로 몰려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 4명 정도가 가장 좀 좋은데 함께 다니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나 혼자의 시각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시각과 서로의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때 사진으로 찍는 거죠. 현장의 문제를 사진으로 찍고 현장의 이슈를 사진으로 찍고 현장에 잘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거죠.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면 좋은 게 뭐냐면 사진 짤깍 찍는 순간에 시간이 기록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진 안에 담겨 있는 그 피사체들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카메라들은 그 위치 동의만 이렇게 해주면은 설정해서 개인정보 위치 동의만 이렇게 해주면은 사진 찍고 나면 사진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면 스마트폰에 뭐가 나오냐면 지도가 딱 나오면서 내가 지금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지도상에 마킹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찍은 거잖아요. 내가 언제 사진으로 나오죠? 어디서? 장소성도 사진에 저장돼 있죠? 무엇을 어떻게? 내용으로 그 그림이 말해주죠. 그러니까 사진만 찍어도 뭐가 돼요? 굳이 글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웬만한 것들은 그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돌면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를 돌다가 내가 본 것 중에서 이건 좀 이런 거, 야,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야, 이거 예쁘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니까 찍으시라는 거죠. 네. 입버릇처럼 찍으시라는 거죠. 저 여성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왜 맛있는 식사 할 때 이렇게 딱 찍기 전에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저랑 같이 식사해 보셨죠? 저 찍었죠? 기억나시죠? 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은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먹는 그 식사인데 남겨놓으면은 그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의 이야기가 일기처럼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길거리를 걸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찍어온 사진, 찍어온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문서로 놓거나 폴더 안에다 저장만 해놓으면 활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보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민자치회잖아요. 혹은 지역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해야 되죠. 그러려면 직관적으로 공유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에다가 어떻게 해요? 찍어온 사진을 요만하게 출력해서 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서 내용으로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여러 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그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를 놓냐면 첫 번째 필름을 하나 붙여요. 투명한 필름을. 첫 번째 투명한 필름을 붙인 다음에 그 필름에다가는 여기서 발견한 생물 쪽만 쭉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름을 그 위에다가 또 붙여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는 이곳에서 발견한 불편한 점들만 쭉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해서 붙여요. 거기다가는 여기서 발견한 아주 귀한 자원들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도 하나에다가 밑지도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필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명한 비닐 같은 거를 하나씩 덧붙여가면서 그 비닐 하나가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의 생태 지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닐 레이어 갖다가 여기다가 딱 붙여서 거기 생태만 아까 적은 거 있죠? 그걸 붙인 다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생태에 더불어서 환경 파괴 현장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저분하거나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염된 거 있으면은 그런 것만 찍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또 비닐을 갖다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레이어를 달리 해가면서 지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구슬 모으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결해서 하나의 구러미로 꿰내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도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넣었을 경우에 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잠깐만. 저기 놀이터 저기 옆에 쪽에 저희가 너무 비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 놀이터 옆에 있는 사람들, 저 마을 사람들은 마트를 가기가 너무 멀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러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도에다 그리면. 야, 여기 코너 도는 사람들은 저녁 나절 되면은 저기가 맨날 차가 막히는데 그럼 여기로 저녁 나절에 이렇게 나가서 택시 타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 되게 어렵겠는데? 그럼 뭐가 대안이 없을까? 여기 이렇게 그거 거쳐야만 가나? 이렇게 잠깐 거기 한 50m만 요 앞에 나가서 50m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꺾어지면 되는데 거기 50m 구간이 막히니까 저녁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대안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계획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그 퇴근 무렵이나 출근 무렵에 러시아워 시간에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치회의로 할 수 있을까? 도로 같은 경우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민원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서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슬을 꿰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공간으로 이해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이고 버릇이네. 자, 요게 뭐냐고요? 마을의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들입니다. 보이시죠? 지역 안에 뭐 어떤 유물 같은 것도 좀 찍고 공원에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들을 다 찍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같이 전문가와 같이 돌아봐 보기도 하고 생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이 친구들은 약간 테마를 달리했는데 우리 마을에 20년 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불편하니까 10년 후에 우리 마을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미래 마을 지도를 아이들이 그리는 모습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2030년에 여기가 도담동인가요? 도담동의 2030년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로 상상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그리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현재 부족한 것과 지금 현재 너무 과다한 것, 지금 현재 좀 더 가꿔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10년 후에 내 그림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뭘 좀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또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지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지도를 그릴 수도 있겠어요. 요거는 어떤 지도냐면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 큐브 같은 거를 잔뜩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케블라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로 뭐 쌓는 거 있어요. 케플러?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쌓는 그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 장난감 중에 나무로 된 스틱이에요. 이렇게 납작한. 그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케플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도로나 하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중간중간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은 그 네모난 그 목재로 된 그 놀잇감이 있잖아요. 아이들 놀잇감. 그래서 도로를 쌓고 거기에다가 빌딩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 바닥에다가 이걸 다 치우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고요? 바닥에다 다 치우고 이 시커먼 게 뭐냐면 검정 테이프인데 이 테이프가 아스팔트 도로예요. 그다음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파란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천의 파란 색깔 테이프예요. 이렇게 해서 하천과 도로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가지고 현장에 그 간판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택배 받아온 박스들을 가지고 여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기다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동네, 여기는 어느 동네. 이렇게 해서 우리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런 거죠. 여기 앞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유년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쪽에는 이 동네의 유일한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외곽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라서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차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신호등과 이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들이 그린 거예요. 지들이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갖고 싶은 게 이 마을, 우리 마을에 제일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겠니? 여기는 시골의 면단위 소재지인데 우리 마을에 있었는 게 제일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시골의 면단위 마을에 없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PC방. PC방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고 싶은 게 뭐가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가 수영장이었어요. 근데 수영장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뭐 큰 수영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의 냉탕의 넓이를 3m만 조금 늘려주면 지금 어차피 6m 정도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거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다. 욕조를 좀 늘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됐어요.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가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또 PC방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PC방이 생긴다.
그럼 전문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니? 하고 했더니 면 단위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 도면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축산물 정육 직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청양군 목면 안심리예요. 예. 근데 축산물 정육 직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리라고 하는 곳 인근에는 금강이 흘러요. 금강 옆에 뭐가 많이 자라냐면 풀들이 엄청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산물 정육 직판장을 만들고 있는 지역의 그 소장목반 아저씨들하고 결합해서 이거를 특별히 좀 이렇게 키워보자. 뭘로? 금강에서 자라는 풀들을 먹은 소를 가지고 이 특화된 소고기를 만들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소스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 특제 소스로 만들어내는 스테이크 같은 걸로 팔아가지고 동네를 좀 부자가 되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양군 목면 안심리니까 목살과 안심살을 중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해보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어때요? 맞아. 저 코너 돌 때 저기 불편했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건리버 지도라고 해서 기존의 마을 만들기 같은 데에서 많이 활용하던 그런 방식의 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경제를 고민하는 그런 살림살이를 고민하는 모임들이 같이 이렇게 기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같이 토론할 수 있죠. 이거를 예를 들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2층 같은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한 공간을 아예 이렇게 해놓고 그 방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동민들 이리 오세요.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전시회 하면서. 그러면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미니어처 앞에서 여기 저기 가면서 오 맞아 여기 누구네 동네지. 아 여기 술집. 아 그 앞에 무슨 턱이 이상한데 거기 맨날 장애인들 이게 걸려. 휠체어가 거기서 꼭 걸리더라고. 나도 거기 지나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다칠 뻔했어. 술 마시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건리버지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거닐고 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찍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현장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들처럼 이런 책상에 개인 책상 놓고 좀 공부하고 싶어. 우리 맨날 밥상 하나에 5명의 할머니가 같이 앉아가지고 문해교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한글 깨우쳤으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한 사람당 한 책상에 놓고 공부하고 싶어 라는 게 이 할머니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할머니를 해주고 싶은데 혼자 못하니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동네에는 목공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공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애들이 알아야 하겠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안에서 마을 조사를 하고 자원 조사를 하고 현장을 거닐어 보는 이유는 현장을 그냥 거닐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과 만나겠죠. 가게 주인 아저씨하고도 만나고. 그러면 여기는 장사가 언제쯤 잘 돼요? 저녁 나절이 잘 되고요.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여기 뭐 음식물 쓰레기를 뭐 하는데 맨날 이거 여기 뭐 골치 아파요. 고양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우리는 이 음식 쓰레기 고양이가 이게 핥히는 게 싫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로 나오겠죠. 그럼 또 한쪽 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고양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고민하다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는 뭐 이렇게 고양이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통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쭉쭉 빼나가는 다른 시설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고양이들을 위해서는 따로 사료통을 준비하고 그 지역 안에 고양이를 챙기는 동아리가 나와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불임수술 같은 걸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들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공론화 시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서 드러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 매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지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조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로 기록물들로 그 다음 것을 기획한다는 것이 첫째 시간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할머니한테 이제 좀 기증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실제로 6개인가 저 책상을 만들어서 드렸죠.
목공동아리를 아이들이 찾았고 아이들과 목공동아리가 결합해서 동네 할머니들이 행복하게 해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 그리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날인가요? 김수영 선생님 저한테 이 강의 못 들으셨어요? 처음 들어보셔? 여기 다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비 오는 날이죠?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주민자치할 때 그 기초 강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워낙 유명한 사례라서 제가 오늘 잠깐 한번 리바이벌 하고 갈게요. 비가 왔죠?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낙엽 말고 또 들으셔도 되겠네. 맞아요. 똥이에요. 또 들으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서양 사회는 우리하고 다르게 똥을 개똥도 약으로 쓰려면 우리는 없잖아요. 심지어 이 집이 있으면 우리가 누는 똥은 뒷간에다가 놓고요. 뒷간에다 놓는 똥이 아쉬워서 앞에 그 길 옆에다가 측간이라고 따로 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좀 많이 놓고 가라고 이렇게 화장실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옛날에. 왜? 그걸로 걸음하려고. 예, 비료 쓰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서양 사회는요. 이 동물 똥은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 똥은 이 절대 안 써요. 예, 쓰지 않았어요. 타라블 아주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나니까 똥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똥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그쵸? 뾰족구두. 그 다음에 모델 워킹. 모델 워킹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똥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똥 이러면서 피해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델 워킹과 뾰족구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더러웠죠. 뭐 루이 16세였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창문에서 확 버리는 똥을.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에피소드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자,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펌프입니다. 요 펌프는 영국에 있는 브로드가라고 하는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대요. 거기에 이게 어딘가 옥스퍼드 대학교 가는 길에 있나 봐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런던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펌프가 있는데 여기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시죠? 예. 이게 없다고 그랬죠? 펌프에 자루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 안 쓴 지가 벌써 200여 년 가까이 됐는데 한 60년 됐어요, 안 쓴 지가. 근데 이렇게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다 연결이 아니에요. 이거 아예 쓰지를 않아요. 예. 근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물 여기 자르고 밑에 막으면 되지. 160년째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펌프 보려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펌프를 보고 간다는 거죠.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견학으로 많이 온다는 거죠. 왜 그런가? 뒤에 보면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존 스노우 커피숍이라고. 예, 존 스노우.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얘가 너무 큰 거로만 나오네? 큰일 났네. 작은 걸로 나와야 되는데. 요 그림이 나오기 전에 요 작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기 이게 이제 브로드 스트리트인지 여기 써 있죠.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이 지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짝대기들이 곁으로 갈수록 짝대기들이 작아져요. 여기는 12개나 있는데 이 바깥쪽으로 가면 2개, 1개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사라져요. 쉽게 말하면 요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여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짝대기 숫자가 잔뜩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그 펌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은 조용. 물탱크 숫자? 네. 선생님은? 물탱크 숫자? 혹시 반경? 또? 모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이게 뭐 12층 건물, 4층 건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죽은 사람 숫자예요. 죽은 사람의 숫자. 네. 왜?
왜 어디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렇죠. 펌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런던의 시민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스노라고 하는 분이 지도를 그려본 거예요. 지도를 자기가 잣대대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탐문 조사를 한 거죠. 몇 명 죽었어요? 우리 건물에 12명 죽어나갔어. 그럼 12개. 옆에 가갖고 몇 명 죽었어요? 2명 죽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마을 조사를. 그렇게 해서 이 죽은 사람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다? 펌프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더 강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강의합니다. 특히 이거 예방의학이나 그 역학조사, 의학 쪽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염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양으로 배우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1600년부터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됐죠. 풍토병이었는데 그 군인들이 뭐 갑자기 한 4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러던 병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콜레라라고 해요. 예, 여기서 콜레라가 이 펌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이 마을 지도를 통해서 밝혀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던 아주 지독한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고,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펌프를 더 이상 도심 안에서는 쓰지 말자. 그러니까 도심 안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하수는 오염되어 있으니 쓰지 말고 뭘 쓰자 이제? 상수도를 가져오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관청들이 여기 뭐 세종시청 이런 데 가면 상수도계, 하수도계 이런 그 시설들이 그 조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요거 이후에 그렇게 생겨나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국가가 혹은 시가 해줄 수 있는 게 경찰 치안행정이나 혹은 군인 아저씨들이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도로 정도 내주는 거, 이런 정도만 국가가 해주는 거지 굳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실 물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런 지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행정 서비스의 한계였던 거고,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부터 의료 통계나 역학조사가 시작되었고요. 이걸 더불어서 시민 참여나 기록 조사의 중요성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가 다양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잘 아시다시피 마을 만들기를 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주민들이 모이면은 교육에서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수업이 꼭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자극을 끄집어내게 돼서 오늘날은 그런 지도 그리기가 익숙해졌죠. 요거는 금천구의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매핑한 거래요. 근데 뭔가 하고 봤더니 청소년들이 뭐 여기는 뭐 하고 놀아? 여기는 청소년 놀 수 있는 공간이야? 여기는 놀기에 좀 불편한데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지도로 만들고,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여기는 청소년들의 치안이 불안해. 뭐 이렇게 포인트별로 이렇게 지도를 청소년들의 안전한 공간을 고민하기 위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쯤엔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 청소년 공간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인데 쭉 이렇게 도로 따라가는데 어디는 어르신들이 걷기에 너무 이 경사가 높고, 어디는 갔더니 턱이 져가지고 예를 들면 휠체어 아까 얘기했죠?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공무원이 찾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서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지도 위로.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공무원들에게 뭐가 되냐면 그게 민원이 되겠죠. 보는 순간 이렇게 됐네. 여기 물이 새고 있나 보다. 그럼 가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을 참여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공간별로 지도를 자기가 그려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지도에다 덧붙이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소개하는 관광지도 같은 걸로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매핑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 우리가 그러면 현장을 둘러본 데서 찾는 거를 찾아내서 그 찾은 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문서로도 정리할 수 있고, 또 외부로 직접 지도를 그려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디지털 앱들이 많아요. 디지털 맵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제일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내 지도라는 앱을 활용하면 돈 안 들이고 어쨌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그곳을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메모를 하면 구글 맵의 내 지도상에 그 메모가 떠요. 언제 썼다, 어디서 썼다가.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위치도 비정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글로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글과 함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사진으로 찍으면은 사진 한 장의 그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구글에서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걸 다 받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진 용량을 200kg인가 몇 킬로로 한정해요. 300kg인가. 그러니까 직접은 못 올리는데 그걸 찍어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넣어서 압축하는 거죠. 사진을 용량을 줄여가지고 왜 RC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용량을 줄인 다음에 올리면 맵에 이렇게 지도들이 다 뜨게 돼요. 자, 제가 그거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철암에 160개가 넘는 이 지도를 작성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동네 분들 만나뵈러 다니고 여기서 계속 4시간씩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당연히 집단지성의 힘이죠. 그 동네 원래 있던 분들, 동네 분들이 갖고 있는 파편의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 한 자리에다가 집적을 시키니까 이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태백시에서 아주 칭찬을 엄청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는데 요거를 160페이지짜리 책으로 엮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명 다 프리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팔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고 거기에 고유지명을 찾아내서 지도 안에다가 곧바로 현장에서 기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출판물로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 디지털 지도로 이렇게 만들면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 주소 그냥 해서 지금 드리잖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도 편집할 수 있어요.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다가 한 군데를 넣었다. 그럼 선생님께서 맛집 지도다. 여기다 난 여기 오늘 맛집 갔는데 여기 맛있었어.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나는 이 맛집이 좋았어. 체크하는 거예요. 네. 정확도요? 완벽합니다. 거의 왜냐면 이건 GPS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기까지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확도는 여러분들 걸어가는 거나 이런 거 아주 빌딩 숲이 높지만 않으면 이 위에서 그 내려오는 그 GPS하고 글로나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위성, 그 다음에 지자기, 현장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위성, 휴대폰 지구국에서 나오는 정보, 이것들을 통합해서 얘가 현 위치를 지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오차 범위가 10m 이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지도인데 내가 엉뚱하게 그럼 내가 기억하겠죠. 장난처럼 만들었다라고. 예.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엉뚱하게 만들면 그런 거죠. 보고서를 가짜로 쓰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채팅 같은 걸 하면 되죠. 선생님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거 바꿔놓을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그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죠. 서로 장난쳐가지고 다 가짜 보고서 만들면 어떡해요.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전부 개방하게도 할 수 있고 나만 볼 수도 있고 이걸 만든 사람이 설정하기에 따라서 보기만 하고 작업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다 같이 작업해서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 구글 맵은 다 같이 작업하는 지도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디만 내 아이디 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나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명소 지도를 다 개인들이 넣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함께 집단지성으로 67억의 지구인들이 함께 이 구글 지도 같은 건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런 오픈 API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즘 많이 해요. 이렇게. 이게 아까 내지도라고 하는 우리 국소 한 마을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말 큰 단위로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그 임땡땡 교수님, 제가 이름이 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태풍이 왔을 때 뉴올리안즈가 박살났었잖아요. 그때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데 주유소를 가보면 어디는 휘발유가 없고 어느 주유소는 닫아 있고 어디는 열려 있고 이걸 이제 막 답이 안 나올 때 이 시민들이 이 지도 맵을 가지고 작성을 서로 해가면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없다 이렇게 서로 알아가지고 혼란을
상당수 줄였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는 옛날 촛불 때 광화문에서 화장실 지도 뭐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정치를 떠나서 양쪽이 다 모였었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막 무슨 집회하면 이쪽에서 또 맞불 집회하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화장실이 필요했던 거죠. 이 지도를 통해서 그 화장실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하면서 쉽게 어느 화장실은 5번째 변기통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줄이 더 많아요 지금 막 이렇게 서로 하면서 화장실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풀었던 그런 사례도 하나 있죠.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어떻든 재미있는 용도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그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디지털로 하는 커뮤니티 매핑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뭐 한 50대만 넘어가도 사실 이런 앱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근데 대체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또 20대, 30대보다는 50대, 60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를 이렇게 그 디지털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만든다. 이거 뭐냐고요? 요게 빔 프로젝터입니다. 앞에. 이렇게 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요거예요, 요거. 빔 프로젝터로 지금 지도를 쏴주고 있잖아요. 항공사진을 쏴주고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뒤에? 종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다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가 요거 하려고 15년 전에 처음에 빔 프로젝터 처음 살 때는 그때 1,500만 원인가 얼마짜리 1,00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5년 더 됐죠. 처음 할 때, 20년 전에. 요게 두 번째 산 모델인데 요때는 좀 쌌어요. 이게 HP 거였는데 얘가 한 26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이거 돈 100만 원도 안 줘도 사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죠. 그때 비하면. 자, 열어서 여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바깥쪽 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카메라 obscura 워리 이거는 그냥 직접 대고 그리시는 거하고 이렇게 비춰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얘가 정확도는 높아요. 장난처럼 그려도 돼요. 그냥 놓고 아까 아이들 그린 것처럼 그렇게 그려도 충분히 좋은 마을 지도가 되는데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고 예를 들면 뭐 어느 정확한 위치 이게 여기에 그 대강의 지도를 그린다면 그렇게 그려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요런데 뭐 횡단보도 앞에 뭐 쓸데없는 돌이 하나 나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대강 그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척에 맞는 지도를 대고 그리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로 이런 기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도 안에 좀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꽤 예쁘게 그림이 만들어지죠. 대체로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파스텔을 많이 활용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편하기도 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고 넓게 그릴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티슈나 화장지 같은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시면은 저 한 장만. 예, 깨끗해도 되고, 더러워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 선생님 든든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파스텔인데, 이걸 직접 그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색연필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얘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성분들께 분 바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넓게. 어때요? 잠깐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그려지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린 다음에
예, 예를 들면 뭐 땅 같은 경우는 뭐 황토색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어떤 뭐 땅을 뭐 빨간색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지도가 완성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이제 정보들을 기입하는 거죠. 그 정보 기입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이렇게 찍어요. 요즘은 잉크젯 프린터가 무한 리필이 많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PPT 같은 데다가 이렇게 조각으로 잔뜩 넣어요. 그 다음에 한 잉크젯에 여러 장의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오립니다. 그래서 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도에다 붙이는 거죠. 여기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이런 새를 발견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좋겠다. 위치 확인해고 설명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서 붙여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손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지도 그리기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게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네 동네 보물지도라고 해서 그 생태적인 보물들을 지도를 그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뱀눈나비를 찍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뱀눈나비, 그 옆에 갯벌들이 자라고 있었고 여기 옆에 참나리가 있었고 이게 어디냐면요. 장곡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려본 그 지역의 하천지도예요. 여기도 도담동인데 여기 옆에 가면은 그 냇물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쪽 편에. 그러면 그 냇물 있는데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자생식물들하고 원래 그 자라던 식물들, 특히 귀룩나무를 여기 많이 심었었어요. 귀룩나무를. 근데 생육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하고. 그래서 한 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모니터에 보면 귀룩나무가 올해 요만큼이었는데 작년에 얼마 돈 주고 사서 심었는데 2년도 안 가서 죽더라. 그럼 왜 죽었니? 여기 지형과 맞지 않는다. 그럼 다음에 생태적인 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한꺼번에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릴 수 있도록 뭐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꾸며볼게 시민들이 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시에다가. 자, 어쨌든 뭐 이런 이거 관련된 이거 이쪽 전문가라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이쪽은 아니셨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또 이런 거 원예 전문가가 여기 하도 많아가지고 괜히 섣불리 말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한 지도예요. 이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요만한 책자에다가 그걸 쭉 기록해 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엽귀. 그럼 엽귀는 어떻다? 어떤 식물인데 우리 동네에선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썼고 아니면 세종시에서는 이 엽귀를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 옛날 그 전통을 살려 아이들과 엽귀는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 엽귀에서 뭐 독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만한 책자로 만들어서 이 지도하고 같이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인쇄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의 지도예요? 도담동 식물도감. 도담동 식물도감 해가지고 이런 데 플리마켓 같은 거 할 때 가서 파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라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럼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거 보겠죠. 아, 도담동에서 4월 달에는 그 뭐 토종미를 볼 수 있구나. 뭐 금잔화를 6월 달에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안에 그 생태적인 드라마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게끔 안내도 해줄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표현하는 건데,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 매핑하고 앱을 검색하면은 꽤 많이 나오는데, 유료들이 많고, 세종은 이게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비슷한 게 있었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건 어디냐면 디지털 회원지도라고, 회원지기라고 해서요, 회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김해입니다, 김해시 회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에다가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여기 소화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소화기가 이렇게 있다. 이쪽에 소화기가 없네? 하나 놔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회원지기의 소방 안전지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앱으로 만들 수 있게끔 아예 지역에서 그걸 앱으로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자치회 이름의 앱을 하나 개발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세종시가 할 수도 있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이거 공무원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야, 여기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툭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민원이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다 처리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섣불리 이거를 좀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대여도 나오네요. 여기 생활지원 신청하는 거. 민원들이 이 안에서 해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다층 표현하는 건데 구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매핑 정보를 이제 이렇게 구글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 안에는 문자 정보, 이미지 정보, 위치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가 이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게 원래는 이렇게 한 편 한 편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통째로 돼버리네요. 아쉽네요. 이게 PC로 하면 이게 한 편 한 편 보이거든요. 이거 아쉬워라.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내지도에 아까 보셨지만 그 위에 핀 모양을 여기 요거예요. 요걸 쿵 누르면 여기 표현이 이게 나와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갈지 현재 있는 곳으로 올지 아니 현재 있는 곳에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거 쿵 누르고 나서 바로 요걸 이렇게 메모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진을 넣고 싶으면은 거기서 사진 모양 꾹 누르면 현장에서 찍으면 올라가는데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지금은 안 올라간다. 왜?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구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진은 집에 가져가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하면은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슷한 수업을 제가 충남 서천에서 진행했는데 그때 같이 작업한 거예요. 충남 서천에서 같이 작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서천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가기 좋은 그게 그 식당이 어디가 있냐. 근데 뭐 땡땡 식당, 땡땡 식당, 뭐 아이들이 가는 곳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거를 동선으로 표현해 놨던 그런 모습입니다.